안녕하세요. 드림 전유장 김희영입니다. 네, 관계의 품격.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7가지 법칙. 오누꼬로 심페이지움. 이웃나연 옮김. 무엇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가? 24년간 2만 4천 명의 삶을 분석한 카운슬러가 알려주는 품격 있는 사람들의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그들은 어떤 관계에서도 절대 가속하지 않고 능숙하게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그들은 어떤 관계에서도 절대 가속하지 않고 능숙하게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이 책의 핵심 포인트, 딱 이 문장 하나만 보더라도 이 문장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많이 훈련이 되어야 되고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이 배워야지 정말 감정보다 이렇게 가속하지 않고 그 상황을 대처하는 이런 능숙함, 그래서 그 관계 속에 어떠한 안정거리를 유지하는, 그래서 특별하게 만드는지, 그런 존재를 내가 될 수 있게 만드는지, 그걸 제가 이렇게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네요. 제가 지금. 지금 제가 5장, 6장 하고 있는데 5장에서 이 책이 지금 5장, 6장이 이 책의 지금 팩트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남은 인연 대 떠나는 인연, 남는 인연 대 떠나는 인연, 이걸 감별법이라고 한대요. 감별법.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있고, 정말 어쩌다가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나와 이런 특별한 인연을 만나서 영원히 함께 하는지, 그런 인연도 있고, 이런 감별법. 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쯤에서 관점을 바꿔 다시 한번 질문해 본다. 앞으로 당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람, 즉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은 최소 몇 명일까? 상당히 과감한 질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과연 실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몇 명 정도가 필요할까? 물론 어렸을 때와 어른이 된 후를 비교해 보면 필요한 사람 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 중에 있는 학창 시절, 막 취직했을 무렵 혹은 결혼 전후를 비교해 봐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이 이후에도 끊임없이 변할 것이다. 시기에 따라 다르다고 해도 향후 10년 정도의 범위라면 과연 몇 명과 교류할까? 이것은 직업이나 가정환경, 사는 지역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인간의 뇌 용량이라는 생물학적 기준에 의하면 150명에서 160명 사이가 평균이라고 한다. 이를 던바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던바의 법칙. 곧바로 이름과 얼굴을 매치할 수 있고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끔 식사도 하고는 관계를 현재 진행형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1인당 평균 150명 정도라는 뜻이다. 이게 던바의 법칙이래요. 던바의 법칙. 이것을 많다고 봐야 할까, 적다고 봐야 할까? 휴대전화에는 수많은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다. 1000개 이상 등록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할 것이다. 평소 몇 명 정도와 긴밀하게 소통하는지 돌이켜보자. 페이스북이나 라인 등 SNS를 통한 연락을 포함해도 생각보다 적은 숫자일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런 것이다. 우리의 인간관계는 일정 기간 동안 150명을 토대로 각각의 관계를 강화하기도 하고 약화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관계가 깊어진 사람은 가까이 오고 얕아진 사람은 멀어진다. 관계가 얕아진 사람이 150에서 160명의 테두리에서 나가는 동시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 그런 인간관계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 이미지를 떠올려보자. 지금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16명은 누구? 편안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려면 지금까지 흐리멍텅한 상태로 내버려 두었던 머릿속 관계 구도를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 먼저 시각화, 언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자신에게 필요한 150명에서 160명을 바로 종이에 적기는 어려우므로 그 10분의 1인 16명부터 시도해보자. 살면서 긴밀한 관계를 맺은 16명을 자신과 가까운 순서대로 종이에 써 내려가면 누구의 이름이 나올까? 상당히 혹독한 작업이지만 반드시 16명을 써보도록 하자. 당신이 무인도에 16명밖에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하면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남편이나 엄마라고 적지 말고 각자의 이름을 써야 한다. 현재 내 주위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종이에 적어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람을 넣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하고 고민하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인간관계 경계선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16명, 자신과 가까운 순서대로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보자. 16명은 금방 적지 않을까요?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제가 보통 우리 카카오톡 보면은 즐겨찾기 있잖아요. 즐겨찾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16명은 금방 적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만약에 자주 연락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한 16명,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일적으로 내가 자주 연락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전쟁이 났는데 16명밖에 구출할 수가 없어. 16명의 목숨을 찾을 수밖에 없어. 그럼 누구를 택할 것인지, 그런 상황에서 한번 적어보세요. 가족부터 그러겠죠. 가장 소중한 16명 가족부터 그러겠죠. 근데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시급하다. 정신이 없을 것 같아, 전쟁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어느 쪽으로 시간적으로 여유를 좀 두고 그래,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그냥 무인도, 내가 정말 돈이 많아가지고 무한대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들을 16명을 책임질 수 있어, 평생. 그래서 그 16명과 함께 평생을 살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돼서 내가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사람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저도 이거 다 읽고 나면은 여기다가 적을 거거든요. 한번 적어보세요. 자,
자신과 가까운 순서 16명. 그러면 꼭 16명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17명부터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된대요. 그러면 어떠한 이제 경계선이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평소에는 이런 것을 의식할 일이 없다. 별다른 의식 없이 인간관계를 유지하거나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이런 작업을 통해 인간관계를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 다음에는 이 16명을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눈다고 해요. 그 다음 자신이 적은 16명의 이름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자. 이제부터 더욱 가혹한 작업이 될 것이다. 이 16명을 4가지 유형,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눈다. 4개의 카테고리는 1. 16명 가운데 가장 편한 4명.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으로 편한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편한지는 모르겠지만 생활에 필요한 4명. 그리고 나머지 진짜 어렵네요. 근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도 된다. 마음을 모지게 먹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자신이 좋아하는지 냉정하게 판단한다. 오로지 자신의 주관만으로 카테고리를 나눈다. 중복되어도 상관없다. 어려운가? 하지만 여기서 성패가 갈린다. 진심으로 편안한 인간관계를 만들 생각이라면 편안한 인간관계란 과연 무엇인지 스스로 고찰해 봐야 한다.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거든요. 근데 너무 진짜 잔인한 작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이런 상황에서는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인간관계 지도라고 한 것 같아요. 이때 보시면 나의 인간관계 지도 그리기. 이 사람과 있으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스스로에게 정기적으로 질문해야 한다.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인간관계를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가 정말 많다. 인간관계를 바꾸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불만만 늘어놓는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지 않고 결과만 놓고 불평하면 어떨까? 당연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채 스트레스만 계속 쌓인다. 예전에는 설레고 즐거운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 시들해질 수도 있다. 인간관계에서는 이런 일이 심심찮게 일어난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나의 인간관계 지도를 그리는 습관을 들이면 인간관계의 변화가 한눈에 보인다. 16명 정도로 인원수를 확정한 뒤 그 안에서 카테고리를 나눈다. 사람을 상품처럼 취급한다는 죄책감이냐, 현재의 인간관계 계속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지내는 스트레스냐,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고민될 수도 있다. 그래도 이것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기 위한 작업이므로 죄책감은 잠시 잊고 도전해 보길 바란다. 과거, 현재, 미래의 관계. 지금까지 작성한 것은 현재라는 시간축의 인간관계였다.
지금 나열한 16명은 현재로서는 가까운 관계일 것이다. 그죠? 지금 나열한 16명은 현재로서는 가까운 관계일 것이다. 하지만 시간축을 10년 전으로 설정하면 어떨까? 10년 전에 자신의 주변에 있었던 16명이 누구였는지 떠올리며 적어보자. 어떤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가? 10년 전과 현재, 양쪽 모두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몇 명 정도인가? 그 연장선으로 10년 후에 16명도 생각해보자. 아직 만나지 못한 A씨나 B씨가 있을지도 모른다. 10년 전 인간관계에서 지금의 인간관계로 변화한 과정을 점검해 가면서 현재의 관계 구도가 어떻게 변화하여 미래의 16명이 정해질지 예측해보자. 그런 발상으로 시도해보면 미래의 16명도 다 적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또 이렇게 10년 전 나에게 소중했던 16명, 그리고 10년 전 나에게 소중했던 16명을 적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겹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있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또 나에게 소중할 것 같은 16명. 그러면 혹시 기대되는 인연이 있다면 괜찮아요. 어떤 가상 인물도 적어도 된대요. 지금은 내가 그냥 좋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만 또 이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발전돼서 정말 나에게 10년 후에는 소중한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인물도 있겠다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 분도 적어도 된대요. 재밌지 않을까요, 여러분? 진짜 해볼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현재, 과거, 10년 후? 물론 제가 봤을 때는 가족은 무조건 다 들어갈 것 같아. 그죠? 이게 돌아가신 분 빼고 그 외에 정말 내 혈연 관계 다 빼고 그냥 정말, 근데 그 중에 이 세 화면에 다 있으면, 어떤 분의 이름이 세 곳에 다 있으면 그분은 진짜 그분한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죠. 평생 남을 인연. 그리고 하나만 있다든지, 아니면 제일 처음에 카테고리를 16명에서 카테고리를 4개로 나누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마지막 나머지 부분을 차지한 사람은 떠날 확률이 있던 인연일 수도 있겠죠. 떠난 인연. 그래서 감별법. 최고의 질문입니다. 194페이지 최고의 질문. 누구와 있을 때 가장 편한가? 누구와 있을 때 가장 편한가? 물론 그때그때마다 다르겠죠.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또 장소에 따라서 다 편하게 다르겠죠. 현재 전 세계에서는 몇 명 정도의 인간이 존재할까? 답을 말하자면 이미 70억 명을 훌쩍 넘어 75억, 발음이 잘 안, 75억 명을 돌파했다. 그렇게나 많다니 하고 놀랄지도 모르지만
한번 상상해 보자. 평생에 걸쳐 75억 명을 모두를 만난다면 하루에 몇 명씩 만나야 할까? 정답은 23만 6,489명이다. 여성의 평균 수명을 86세로 가정하여 계산했을 때 약 23만 명에서 24만 명을 매일 만나야 한다. 그래야 전 세계인을 다 만나볼 수 있다.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하는가? 이 책이 좀 나온 지 좀 됐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평균 수명이 조금 86세에서 좀 늘어났잖아요. 일본에 있는 의사 수가 약 28만 명이고 그 중에 남자 의사가 23만 명이다. 매일 23만 명의 의사에게 진찰받는다고 생각해보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과 인연을 맺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달리 말하면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친구나 연인 혹은 동료처럼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매일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은 그만큼 아주 특별한 인연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부부로 말할 것 같으면 생판남이었던 사람들이 만나 결혼해서 가족이 된 경우이니 엄청난 확률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특별한 인연이네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0.000000%의 범위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현재의 인간관계는 귀중하지만 어찌 보면 지극히 한정적인 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 인간관계에 능숙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특별한 인연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저는 이 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능숙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특별한 인연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별 5개 쳐야 될 것 같아. 별 5개. 사랑하는 사람도 그러고 좋아하는 사람도 그러고 어쩌다가 이렇게 맨날 좋을 수는 없잖아요. 부부 사이도 그러고 동료와도 그러고 파트너끼리도 그러고 어떠한 감정 대립이 됐을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본질적으로 왜 우리가 만났을까? 왜 우리가 만났을까? 첫 번째는 목적이 다 있잖아요. 부부는 사랑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사이에 자신들만의 어떠한 자녀들, 제2의 자녀들을 자신들의 어떠한 그런 자녀들을 낳아서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는 거, 이게 그들이 만난 목적이었을 것이고, 또 일적으로 만난 파트너들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함께하면 더 빨리 가고 멀리 가고 더 높게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만났을 거고. 그런데 그러면서 지내는 과정에 개인적인 그런 감정들 때문에 대립이 되면서 감정 싸움에 휘말리면서 자존심 때문에
괜히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헐뜯고 참 그러네요. 정말로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과 내가 어찌 보면 정말 특별한 인연인데 굳이 내가 왜 그런 특별한 인연한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미움을 서로 주고받고 할 필요가 없었는데 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편해져 버리는데 좀 많이 반성하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진짜. 이런 시간에 정말 그러니까 책을 저녁에 읽으면 하루를 되돌아보는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아침에 읽은 책은 하루를 살아갈 에너지요. 저녁에 읽을 책은 하루를 되돌아보는 거울이라. 근데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40분이거든요. 또 이 내용을 듣고 제가 오늘 이렇게 하루를 또 피드백해 보면 나름대로의 또 감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도 많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또 더 다정하게 해주지 못한 부분도 많고 결국엔 또 마지막에 어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같은 이유로 만나서 감정 소모만 되는 사람들에게는 정중하지만 적절한 선을 유지하며 관계를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진짜 기대를 하니까 그런 서운함이 더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사랑하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너무 그 사람한테 기대하니까. 근데 어느 정도의 적절한 선을 두고 유지를 하고 그 관계를 만들어 가면 감정 소모가 조금 덜 되는 것 같은 고정된 관계가 주는 불완전 연소 스트레스. 고정된 관계가 주는 불완전 연소 스트레스. 만나는 사람도 장소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있는 곳에 머물려고 한다. 또 가급적 기존 인간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택한다. 얼핏 보면 편안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사실 과거에 선택한 것을 매일매일 다시 선택하는 것이다. 같은 선택을 반복함으로 상당한 체력과 정신력이 소모된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 현재의 소중한 인간관계를 지켜나가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무척 귀중하고 행복한 일이다. 그렇게 단단히 마음 먹는 사람이라면 불평이나 불만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왜일까? 마음속 은밀한 곳에 왜 나만 참아야 하고 나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 라는 의문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은 아무 노력도 안 하는데 라며 불공평을 느끼기 때문이다. 현재의 관계를 바꾸지 않는 한 이런 스트레스는 상대방에게 풀거나 혼자 쌓아두는 수밖에 없다. 이 불완전 연소 스트레스는 사람을 계속 따라다닌다. 여러분들 공감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 자꾸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인간관계 리디자이너. 리디자인. 인간관계 리디자인.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영원하다며 문제지만 다행히도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는 신진대사가 이루어진다. 우리 몸은 늘 똑같아 보이지만 분자 단위에서 보면 어제와 똑같은 몸이라고 할 수 없다. 매일 새로운 영양소를 섭취하고 그만큼 배설하면서 조금씩 자신의 몸을 갱신한다. 이와 비슷하게 인간관계도 하루하루 조금씩 갱신할 수 있다. 매일 새로운 영양소를 섭취하듯이 새로운 관계를 쌓고 매일 배설하듯이 멀어진 관계를 정리한다. 나는 이것을 인간관계 리디자인이라고 부른다. 인간관계 리디자인이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인간관계에 관한 고민이 한결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절친했던 동네 친구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인간관계 리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변해버린 관계에 속상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관계에도 갱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변화를 받아들이거나 다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자신을 둘러싼 인간관계 문제로 고민하거나 압박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아주 좁은 세계의 이야기다. 지구상의 수많은 관계들 혹은 우주의 강대함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아주 좁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불과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품격 있는 인간관계를 위한 첫 걸음이다. 과거보다는 지금을 이야기한다. 과거보다는 지금을 이야기한다. 나에게 소중한 16명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면서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스스로 16명을 뽑은 셈인데 이 선별 작업에서 무엇을 느꼈는가? 이를테면 10년 전에는 5번째였던 사람이 지금은 완전히 소원해졌을 수도 있다. 혹은 5년 전보다 더 앞 순서로 이동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16명의 이름을 적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새삼 깨달을지도 모른다. 인간관계는 인생의 단계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변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사람은 몇 살이 되어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이므로 고정된 관계는 있을 수 없다. 또 계속 이어져 온 인간관계라 해도 그 질과 내용은 바뀌었을 것이다. 예전부터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 그 사람과는 자잘한 관계, 갱신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 관계는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절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서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부일 수도 있다. 이런 관계는 상대방에 대한 경의와 존중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품위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어쩌다 그 친구와 멀어졌을까? 어쩌다 그 친구와 멀어졌을까? 저도 지금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있어요, 분명. 정말 뿌리 깊게 기억나는 사람이 가슴 깊게 항상 아쉬움이 남은 분이 생각이 드는 사람이 딱 한 분 있는데 아주 사이 좋은 부부라도 성장 속도의 차이가 생긴다. 예를 들어 자식의 독립을 계기로 아내가 일을 시작하면서 외출이 잦아질 때 남편이 아내의 발목을 잡으며
시답잖는 해방을 놓는 경우도 있다. 한쪽이 성장하면 다른 한쪽은 뒤처진 느낌이 들어 불안해진다. 속마음이나 바라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참고만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면 말과 태도, 행동으로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관계의 적신호가 켜진다. 부모 자식 사이니까, 부부 사이니까, 직장 동료니까 라는 핑계를 대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갈등이 깊어진다. 그렇게 되면 힘들어지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말하거나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으면 그것이 건강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다. 누구나 변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이렇게도 생각해보자. 당연한 말이지만 앞에서 작성한 살아가는데 소중한 16명 리스트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갖고 있다. 지금은 서로 친밀한 관계지만 몇 년 후 상대의 리스트에 변화가 생길지도 모른다. 내가 변하는 것처럼 상대도 변해간다. 이를 인식하고 있으면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진다. 만일 사이가 소원해지더라도 그렇게 친했는데 어쩜 그럴 수 있지? 라며 서운해하지 않고 지금은 관계가 소원해지는 시기구나 하고 각자의 바운더리를 존중하게 된다. 물론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그걸로 영영 끝나는 건 아니다. 관계가 얕아졌다가 다시 깊어지기도 하고 소원했다가 긴밀해지기도 한다. 늘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모든 걸 공유해야만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건 아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려면 때로는 멀어질 필요도 있다. 적절한 거리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관계에서 오는 피로와 상처를 회복하는 마음의 여유도 필요하다.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정말 친한 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와 조금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좀 생기다가 최근에 몇 달 전에 다시 그 관계가 깊어지면서 더 많이 그동안 못해졌던 거, 그 거리감이 좀 있었던 그 시기에 못해줬던 거가 자꾸 생각이 나서 서운했던 이런 부분들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이해해주게 되고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나만의 관계 헌법 만들기. 나만의 관계 헌법 만들기.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돌아보기 위한 몇 가지 작업을 해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7가지 선언이 남았다. 마지막 7번째 조항의 빈칸은 스스로 채워보자. 하나, 나는 나와 교제하는 소중한 사람에게 경의를 갖고 대한다. 나와 교제하는 사람 역시 나에게 경의를 갖고 대한다. 나는 그에 걸맞게 행동한다. 둘, 나는 시간을 사용할 때 나 자신을 우선한다. 타인에게 시간을 빼앗기는 일은 하지 않는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나 타인과의 시간은 스스로 확실히 납득한 경우만 허용한다. 셋, 나는 공간을 사용할 때 융통성을 중시한다. 생활 공간에서는 되도록
물건을 줄이고 바닥에 늘어놓지 않는다. 움직임을 방해하는 것은 버린다. 넷. 통근, 통학, 이동을 할 때는 많은 버스나 전철을 피하기 위해 여유 시간을 두고 서둘러 나가는 등의 노력을 한다. 다섯. 늘 표정과 자세를 의식하며 생활한다. 입꼬리를 올려 은은하게 미소 짓고 등 줄기를 곧게 펴고 당당하게 걷는다. 여섯. 나는 뭐뭐한 사람과는 교제하지 않는다. 일곱. 나는 교제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뭐다. 스스로 나열한 16명의 이름을 보면서 가로 안에 자신의 언어로 채워보자. 가급적 이 7가지 수칙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평소 가지고 다니는 수첩이나 컴퓨터에 적어두길 바란다. 기분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한 나만의 헌법으로 삼았으면 한다. 좋네요. 이거 타이핑 쳐가지고 저도 책상 앞에다가 하나 코팅해가지고 붙여놔야 될 것 같아요. 짧은 글 하나 들려드릴게요. 5장의 키포인트거든요. 당신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16명은 누구인가요? 당신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16명은 누구인가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일주일간 만난 사람들을 돌아보고 누적 데이터를 만들면 내 인간관계가 확실하게 보인다. 내 마음을 관찰하기 위해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16명을 선별해보자. 우리 몸이 늘 변하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늘 새롭게 갱신된다. 이를 인간관계 리디자인이라고 부른다. 함께 성장하지 못하면 관계는 지속하기 힘들다. 내일 6장 바운더리를 존중하면 당신의 품격이 달라진다. 이거 내일 진짜 끝날 것 같아요. 어때요? 5장 지금 1시 55분. 네, 잠시만요. 정말 긴 시간 한 것 같은데 42분. 네, 43분 정도 했거든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 곁에 사실 행복은 내 가까이에 있는데 늘 우리는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가까이에 있는 것을 못 보고 간대잖아요. 소중한 사람은 늘 가까이에 있다고 하니까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가 소중한 사람인지. 여러분들 곁에 계시는 분들 분명 소중한 사람일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고. 그 특별한 존재 정말 특별하게 여러분들께서 대해주시고 저도 그럴게요. 반성 많이 하고 자야겠어요. 반성 일기 쓰려고 합니다. 네, 내일은 또 주말인데 또 사무실 나가서 또 열심히 또 집중해보고 여러분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